내부적으로라도 자기 편들끼리 싸우고 그런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한 4, 5월쯤에는 그러니까 성적표 아닌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부동산 매매나 아니면은 거래가 이렇게 정체될 것 같아. 옛날처럼 왜 구조조정 같은 거 막 그런 게 꼭 들어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대한신공 별공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제 2025년 새해가 이렇게 밝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2025년의 미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지금 최근에 계엄령 이후에 굉장히 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2025년엔 좀 언제쯤 이 대한민국이 안정화가 될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셔서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을사년은 시작부터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새해에는 소망도 담고 또 희망차고 막 목표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새해에 자기 소원을 빌기보다는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부터 들거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좀 내부적으로라도 자기 편들끼리 좀 시끄럽고 싸우고 좀 그런 갈등이 좀 많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걱정부터 앞서긴 앞서네요.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또 나라의 구분과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이 조금 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월 정도? 내가 볼 때 3월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막 드러나게 막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속 내에서는 정권 교체하는 정권 교체가 이렇게 될 걸로 보여. 그리고 한 4, 5월쯤에는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적표 아닌 성적표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정권에 대한 성적표가. 그래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말씀해 주셨던 내부적으로 시끄럽다라는 게 이 과정들을 좀 포함시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4월쯤 이제 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운기나 사람들의 정말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마무리가 된다는 거는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조금은 안정이 되죠. 그러면 좀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좋게 말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올해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희망적이긴 한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네. 특히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외부 이런 환경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시죠. 완전 중요하죠, 완전. 좀 어떤 식으로 이 나라의 구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주의를 요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신경을 쓰시고 주의할 건 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좀 부동산 쪽에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매매나 아니면은 거래가 이렇게 정체될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어질 걸로 보여. 그래서 낙찰 같은 거 이런 게 되더라도 쉽지가 않아. 형 거래상. 그러니까 좀 은행권 대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할 때는 을사년에는 이 부동산에 대한 거는 다 꽝이에요, 좀. 사실 본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나 안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막 호전적이다, 경기가 좋다, 막 이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튼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는 나 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으려나 모르겠네. 아니, 응. 솔직하게. 근데 나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게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건설을 하시는 분들도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은행권 대출을 받아가지고 많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의를 요해야 돼요. 그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하시는 거를 신경을 쓰셔서 안 하는 게 좋아. 그렇고 또 올해는 그렇게 난 자연재해가 많을 것 같더라. 자연재해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연재해가 그렇게 좀 많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좀 자연재해가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도를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냥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 사실 최근에도 이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그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게 됐는데 네네. 사실 이런 참사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2025년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운기를 봤을 때는 이런 사고들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네네. 의미실까요?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불 같은 거. 뭐 산불이라든지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불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등산 같은 거 갈 때도 작은 불이 큰 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불안해할 일은 아니고 나부터가 조심을 해야 되지 일단은.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그런 얘기 들었어. 뭐 25년에는 뭐 남북관계 전쟁 난다 막 이러면서 뭐 통일된다는 사람도 있고 남북 전쟁 난다 막 유튜브에도 막 그런 거 막 올려놓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불안감 일어나게 그런 조성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전쟁 일어날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북한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기는 하겠어요. 식량난 같은 거 엄청 안 좋아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정말 굶어 죽는 지금도 많지만 정말 허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겠고 의외로 그 안에서 이렇게 폭동 같은 문제라든지 뭐 쉬쉬하겠지만 그런 폭동 같은 문제 꼭 뭐 김정은 정권의 대립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끼리의 그런 폭동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시끄러워질 수 있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많아서 시끄러워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난다 이런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불안해하고 이런 일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불안해 안 했으면 좋겠어. 사실 작년 2024년만 봐도 이제 북한에서 되게 도발 같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포격 도발이라든지 오물풍선이라든지 이런 도발들이 2025년에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네들이 식량난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할 수는 있는데 심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알리는 정도의 그렇지, 그런 그렇지. 도발. 네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나이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높은 이상으로 이제 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향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 하향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을사년에는 기업이 좀 이렇게 크게 뭐 옛날처럼 왜 구조조정 같은 거 막 그런 게 꼭 들어갈 것 같아. 크게 한번 요동을 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큰 대기업에서 한 번은 그런 요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큰 대기업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기업이라도 하향 지원을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들어갔다가는 좀 머리가 아플 일이 생길 수 있지 싶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기업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네네네네.
뽑지도 않을 것 같고 작은 인원을 뽑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겠지. 취업난도 심각할 테니까.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 취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막 주고 싶은데 자꾸 막 힘들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려니까 내가 지금 말하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올해만 지나가면 하반기부터는 또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또 을사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거, 그런 마음의 병. 그런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즘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좀 드물잖아. 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병이 많이 생겨. 여자, 남자, 아니면 나이를 떠나가지고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근데 특히 올해가 그래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병을 좀 많이 달고 사는, 또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주위에 좀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나 내 엄마나 뭐 내 동생이 되든 뭐 언니가 되든 오빠가 되든 좀 관심을, 좀 주위 사람한테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정말 힘든 뭐 한 해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래도 또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고 이러니까 좀 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반기에는 또 희망적인 일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지금은 시끄럽지만 또 여름이 지나면서 가을에는 또 새싹이 돋듯이 또 안정적인 또 그런 기미가 또 보여요. 겨울에는 봄이 안 올 것 같지만 꽝꽝 얼은 겨울이 지나면 또 새싹이 돋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꼭 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